한혜라가 차정원 번호가 왜 우리 며느리 번호랑 같지? 라는 의심을 굳히고 오너 리스크팀에 통화 메신저 경로 전수조사를 지시할까요?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건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홍 셰프가 난숙에게 건넨 첫마디였는데요. 그는 평범한 셰프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곁에서 본 난숙의 유일한 조언자이자 때로는 무속의 세계에서 길을 읽어주는 신비한 존재로 불렸습니다. 홍 셰프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길흉을 읽는 능력이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인생이 뒤집히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숙이 노민구와 박경신을 데리고 오자 홍 셰프는 잠시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는데요. 한 사람은 발끝까지 도망칠 팔자고 다른 한 사람은 피로 갚을 팔자네요. 그 말에 난숙은 눈썹을 미세하게 치켜 올렸습니다. 그녀는 늘 홍 셰프의 말을 의심하기보다 그 말 속에서 다음 수를 계산해내는 사람이었거든요. 도망칠 팔자라는 말엔 노민구의 얄팍한 눈빛이 겹쳐졌고 피로 갚을 팔자라는 말엔 박경신의 순한 눈동자가 스쳤습니다. 난숙은 그날 밤 혼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팔자는 바뀌지 않지만 내가 그 방향을 조절할 수는 있겠지. 그녀의 결론은 언제나 빠르고 냉정했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다음 날 두 사람을 한 공간에 가두는 듯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둘 다 내 눈앞에서 움직여. 내가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해. 그 말은 명령이자 보호였고 동시에 난숙이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선택하던 방식이었습니다. 홍 셰프는 그런 난숙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게 눈앞에 있어야 안심이 되시죠. 하지만 사람의 운명은 눈앞보다 뒤에서 오는 법이에요. 그 말에 난숙은 짧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난 운명보다 계산을 믿어요. 계산이 틀리지 않는 이상 결과는 내 손 안에 있죠. 그녀는 말로는 단호했지만 가슴 한쪽에선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 불안의 씨앗은 바로 정원이었습니다. 정원은 여전히 영채의 이름을 빌려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거짓의 무게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곁에 있을 때면 잠시 잊혀지는 것 같았는데요. 하늘이 괜찮아요. 언젠가 다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정원은 그 언젠가가 정말 오긴 할까 묻고 싶었습니다. 한편 진태석은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전 사건의 조각을 꿰맞추고 있었고 결국 하늘의 친부 주상철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공난숙 그 여자는 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 대신 피가 묻은 사람을 이용하지. 태석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나도 그 계산에 끼어볼 때가 됐군. 난숙은 태석의 기류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홍 셰프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 사람 진태석. 얼굴에 뭐가 보입니까? 홍 셰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칼자국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상처는 아직 피가 마르지 않았네요. 그 말에 난숙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피를 말리게 해줘야겠네요. 이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한혜라였습니다. 헤라는 예비 며느리 영채실은 정원의 태도에서 미묘한 불일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저장된 번호를 확인하다가 예전 차정원의 연락처와 동일한 숫자 배열을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같은 번호를 쓸 수 있지?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넘겼지만 그 찜찜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헤라는 자신이 오너 리스크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은 듯 직접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감이야. 그 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 그녀는 직접 정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아요? 잠깐 뵙고 싶은데요. 정원은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난숙의 허락 없이 외부인을 만나는 건 금기였거든요. 하지만 헤라의 이름이 화면 위에 떠오르는 순간 정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라는 단문을 남겼고 그 답장을 본 헤라는 오히려 더 확신했습니다. 거짓말이네. 목소리보다 짧은 거짓말. 그날 이후 헤라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고 정원은 그 조사를 눈치채고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하늘은 그런 정원의 모습을 처음으로 두려워했는데요. 누나, 지금이라도 도망가요. 진실이든 거짓이든 여긴 너무 위험해요.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아, 도망치는 게 산다는 뜻이면 난 이미 죽었어. 그 말은 담담했지만 하늘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습니다. 공난숙은 하늘의 감정 변화를 눈치채고 그를 불렀습니다. 소문이 돌아. 너랑 정원, 그게 사실이야? 하늘은 잠시 침묵하다가 정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난숙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처럼 키우진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 감정은 자유니까. 하지만 조심해. 건양의 눈은 나보다 더 날카롭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지만 그 말 뒤에는 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진태석은 난숙과 하늘, 그리고 정원의 관계를 모두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정원의 출신 서류 다시 확인해. 그리고 박기범의 기부 명세서도. 비서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20년도 넘은 기록입니다. 태석은 짧게 답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일수록 진짜가 남는 법이지. 며칠 후 헤라는 정원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만나봐야겠다. 그래야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아. 하지만 정원은 난숙의 허락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난숙은 이미 모든 연락망을 차단해 두고 있었거든요. 결국 헤라와의 약속은 취소되었고 헤라는 카페에 앉아 끝내 오지 않는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커피잔을 비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남네. 미워할 수가 없어. 그 말에는 오래전 자신이 잃어버린 딸에 대한 미완의 모정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건양 내부에서도 균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기범의 양딸이었다는 사실이 새어나갔고 하늘과의 관계까지 얽히며 이 결혼은 위험하다는 여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석은 회의 자리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거짓된 이름의 회사를 맡기려는 겁니다. 그 말에 난숙은 단 한마디로 맞섰습니다. 거짓이든 진실이든 결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 대치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고 공기의 온도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정원은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차정원. 이름이 입술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언젠가는 이 이름으로 숨쉬고 싶어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홍세프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도망자는 결국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갚을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으로 피를 갚아요. 정원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그 갚을 팔자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음 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하늘의 친부 주상철의 죽음. 그 사고의 배후에 진태석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는 기범을 이용해 그 일을 처리했고 그 사건이 난숙과의 거래의 시작이었다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공난숙보다 더 오래된 피해 계약이 있었던 셈이죠. 난숙은 그 사실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태석 씨, 결국 그 손에도 피가 있었네요. 태석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다르지 않잖아요. 차이점이라면 나는 감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새로운 전쟁의 신호였습니다. 정원은 그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거짓 이름으로 살아온 대가,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들과의 약속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었거든요. 하늘은 그런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름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이름은 나중에 돌려주면 되잖아요. 정원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음은 돌려줄 수가 없어요. 한 번 내어주면 끝이라서.
그 말이 끝난 뒤 하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짐과 슬픔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는데요. 그래도 나는 기다릴게요. 그 이름이 돌아올 때까지. 그날 밤 난숙은 홍세프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홍세프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미 판은 깔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피를 볼지 뿐이에요. 난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에 피를 보게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피보다 진한 결심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밀한 리플리의 다음 장은 피와 거짓 그리고 사랑의 무게가 얽히며 서서히 폭발 직전의 균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화면 속 이름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면 당신은 그 전화를 받으시겠나요? 한혜라는 차정원의 옛 번호를 눌러놓고 한참을 망설였는데요. 결국 연결음이 끝나가기 전에 통화를 이어붙이며 자신의 의심이 틀리기를 바랐습니다. 그 통화는 영채의 손에 들린 전화기로 넘어갔고 영채는 이름이 뜨는 순간 심장이 먼저 내려앉았더라고요. 영채는 짧게 숨을 고르며 지금 바쁜데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차분한 척 했습니다. 한혜라는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고 차정원 씨와 연락이 닿나요? 라고 묻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채는 연락 끊은 지 오래예요 라고 답했는데요. 입술이 굳어붙는 느낌이 들었고 작은 거짓말 하나가 커다란 바람을 부른다는 걸 알면서도 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영채는 난숙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말실수하지 마. 영채는 스스로에게 말실수와 거짓말은 다르다고 되뇌었지만 경계선은 이미 흐려져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시각 자신의 이름을 종이에 적었다 지우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정원은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면 나는 무엇을 지키는 걸까라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세우는 정원의 상태를 알아보고 싶어 메시지를 보냈고 저녁에 잠깐만 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정원은 잠깐이면요라고 답장을 돌려보냈지만 마음은 잠깐이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한 식사를 하며 말을 아꼈는데요. 진세우는 오늘 누군가가 정원 씨 옛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라고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정원은 표정이 굳었지만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늘 오는 편이에요. 과거가 아직 현재를 찾고 있어서요. 진세우는 과거가 찾아올 때마다 숨는다면 현재는 누가 지키느냐고 물었고 정원은 한동안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원은 지금은 내가 나라는 감각부터 지켜야 해서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최소한의 고백이었는데요. 진세우는 그래도 혼자 서 있으려면 손잡을 사람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균형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 사이 한혜라는 오너 리스크 팀을 불러 최근 통화 기록과 메신저 스크린샷을 비교하게 했는데요. 같은 번호, 다른 사람, 그리고 반복되는 엮임이라는 보고가 올라오자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서를 묶었습니다. 한혜라는 확신은 나중이고 일단 사실부터라는 스타일을 고수했는데요. 이번만큼은 마음이 앞서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난숙은 노민구와 박경신을 따로따로 불러 사소한 일까지도 자신에게 보고하게 했는데요. 내 발자국 소리까지 내가 알아야 내가 산다라는 말이 습관처럼 입 밖으로 흘렀습니다. 노민구는 얕은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난숙의 눈빛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자 말을 아꼈습니다. 박경신은 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난숙은 두 사람의 눈빛 온도를 재듯 잠시 바라봤는데요. 사람은 팔자대로 움직인다라는 오래된 확신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며칠은 내 손 아래에 있어 밖은 생각하지 말라고 짧게 못을 박았습니다. 진태석은 보고를 받으며 관찰은 사건보다 길게 가야 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했고
주하늘의 주변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늘과 정원의 관계, 단순한 보호인가,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을 비서에게 던졌는데요. 비서는 겉보기엔 보호 같지만 간격이 일정 이상으로 좁아졌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진태석은 미소를 거두며 간격이 좁아질수록 위험도는 올라간다. 불필요한 접근은 차단해라고 지시했습니다. 주하늘은 정원의 주변을 맴돌면서도 스스로에게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지켜보는 것과 끌어당기는 것은 다르다고 말해왔는데요. 정원을 향한 마음이 어느 쪽에 가까워졌는지 자신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정원을 만나 힘들면 말해요.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정원은 들려주면 쉬워지고 쉬워지면 또 다른 무게가 생기더라고요. 라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하늘은 그 무게까지 함께 들 수는 있어요. 라고 답했지만 그 말이 스스로를 향한 도발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늘은 돌아오는 길에 난숙의 메시지를 받았고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니 바람을 먼저 잡아라는 문장을 읽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혜라는 결정을 미뤄두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한혜라는 차정원과의 만남을 직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눈빛으로 판단하자 그게 제일 정확하다는 직감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혜라는 정원의 번호로 연락을 남겼고 잠깐 시간 내주시겠어요? 라고 담백하게 요청했습니다. 정원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정원은 나가면 나가서 무너지고 안 나가면 안에서 무너진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정원은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어렵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혜라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라고 간단히 보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채는 문득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영채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여기 남아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난숙은 그런 영채를 똑바로 보며 남는 이유부터 정리해라고 말했습니다. 영채는 저 자신을 위해 남고 싶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난숙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면서도 너 자신을 위해라는 말은 대부분 누군가를 위한다는 말로 끝나라고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영채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자신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진세우는 다음 날 새벽 오래된 서류 더미 속에서 이상한 겹침을 발견했습니다. 동일한 날짜, 동일한 장소, 다른 이름, 같은 피랍이었는데요. 문장보다 펜이 진실을 말할 때가 있지라고 중얼거리며 그는 손글씨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단정적이지 않았지만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치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진세우는 이 자료를 한혜라에게 보여줄지 정원에게 먼저 알려줄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당신이 먼저 말하면 해석이 되고 내가 먼저 꺼내면 판단이 됩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원은 오랜 시간 답을 쓰지 못했는데요. 해석과 판단 사이에서 제 목소리가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라는 한 줄을 어렵사리 보내며 떨리는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한혜라는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며 조미양의 주변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조미양은 한동안 말을 아끼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비밀을 품을 때가 있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혜라는 그 말의 윤곽을 곧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질문이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직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건양 내부 보고 라인을 다시 정리했고 사람이 아니라 경로를 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화가 누구 손에 있느냐보다 그 전화가 어떤 길을 지나 누구에게 닿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난숙은 또 다른 수를 준비했습니다. 난숙은 진태석과의 만남을 잡으며 상처는 덮어야 낫는다는 식의 말을 꺼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태석은 상처는 꿰매야 낫는다라고 할 사람이었고 두 사람의 말은 늘 평행으로 흘러갔습니다. 만남 당일 난숙은 건양의 지분 정리는 예정대로 간다고 단언했습니다. 진태석은 예정대로가 아닌 것들이 문제지라고 받아쳤고 주하늘과 차정원의 최근 동선은 내게도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난숙은 내심 불편했지만 필요하면이라고 짧게 응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조심스레 칼끝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늘은 정원에게 오늘 하루만은 당신 이름으로만 살자고 말하며 조용한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정원은 오늘 하루만으로 내일이 바뀌진 않아요 라고 답했지만 그 제안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긴 말을 줄였고 대신 걷는 속도를 맞추었습니다. 하늘은 나는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고 정원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미안함이 쌓인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그 미안함도 내가 들고 있을게요 라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래 묵은 그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결정적인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한혜라는 영채에게 전화를 걸어 정원 씨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채는 당황했지만 네라고 짧게 답했고 전화를 끊자마자 정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모가 미안하대요. 이유는 말 안 해요. 정원은 그 문자 하나로 뼈가 시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혜라가 의심을 단서로 바꾸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원은 주머니 속 USB를 꺼내 조용히 컴퓨터에 연결했는데요. 화면에는 오래된 녹취 파일 목록과 스캔본 이미지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녹취에는 누군가의 침착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고 사고 처리라는 차가운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정원은 파일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진실은 늘 상처를 동반했고 상처는 준비가 덜 된 사람을 무너뜨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정원은 파일을 별도 폴더에 옮겨놓고 이름을 나중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 행위 하나로 겨우 마음을 붙들어 메었지만 나중은 늘 가장 위험한 단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세우는 손글씨 감정의 두 번째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일치 가능성이 더 높게 나왔고 특정 구문에서 반복되는 회계 습관까지 지적되어 있었는데요. 진세우는 이 자료를 공식 라인에 올리기 전 정원에게 마지막으로 묻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되돌릴 준비가 되었나요? 정원은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이름을 되돌리면 나는 무엇이 사라지나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진세우는 사라지는 건 낯선 가면이고 남는 건 당신이라고 답했는데요. 정원은 남는 게 당신이라고 확신하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세우는 그 시간을 내가 같이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혜라는 주하늘을 불러 짧은 면담을 가졌습니다. 요즘 정원 씨와 자주 만나지요. 하늘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덜 흔들립니다. 한혜라는 그럼 당신은 흔들리지 않나요? 라고 물었고 하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한혜라는 하늘의 눈빛이 어릴 적과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켜보는 아이에서 감당하려는 어른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한혜라는 쓰러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그 버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마음속에서 따져보았습니다. 공난숙은 결정의 타이밍을 앞당겼습니다. 난숙은 대회 행사에서 영채를 주요한 가족으로 소개할 계획을 세웠고 공적 언어로 굳히기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정원은 그 자리에서 이름이 불리는 순간 모든 질문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굳히는 건 동시에 자신을 영원히 지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정원은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혜라에게 문자를 보낼지 말지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결국 문자창을 열고 죄송합니다 라는 4글자만 적었다 지웠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표시되지 않았고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말합니다. 정원은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행사 시작 직전 한혜라는 조용히 입장하며 좌석을 잡았습니다. 진태석도 모습을 드러냈고 건양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공난숙은 준비된 멘트를 자연스럽게 이어갔고 영채에게 순서가 넘어가도록 설계해 두었는데요. 영채는 마이크를 넘겨받기 전 정원을 힐끗 보았습니다. 정원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끄덕임에는 괜찮다와 괜찮지 않다가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영채는 감사합니다 라는 첫말을 꺼냈지만 두 번째 문장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그때 정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원은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차분하게 말했고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공난숙의 표정이 순간 얼었고 진태석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한혜라는 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에는 시간이 붙는데요. 저는 제 이름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정원은 말을 천천히 이어갔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계산을 잠시 멈추고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름을 되돌리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름을 빌려 쓰지 않겠다고 약속드리려고 합니다. 그 문장은 고백처럼 들리면서도 선언처럼 울렸습니다. 공난숙은 즉시 마이크를 요청했고 분위기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오늘 자리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아니라라는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한혜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혜라는 행사 진행과 무관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하나의 요청을 했는데요. 차정원 씨, 언젠가 제 앞에서도 같은 약속을 해주시겠어요? 정원은 한혜라를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문답이 긴장감의 파도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진태석은 조용히 자리를 떴고 공난숙은 영채와 정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난숙은 감정이 섞인 목소리를 애써 눌렀는데요. 오늘은 내가 져준 거야. 다음에는 네가 물러서. 정원은 물러서는 법을 이제는 잊고 싶다고 조용히 받아쳤고 영채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난숙은 마지막으로 모두 감정 말고 결과를 보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날 밤 한혜라는 오래된 음성 파일을 끝까지 재생했습니다. 사고라는 단어 뒤에 따라붙는 한숨, 철이라는 단어에 섞여 있는 망설임,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한혜라는 파일을 닫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감정보다 묵직하고 감정은 사실보다 빠르다. 나는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일 것인가? 한혜라는 차분히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만남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 만남은 차정원과 그리고 언젠가는 공난숙과도 마주해야 하는 자리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진세우는 정원에게 마지막 한 줄을 보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말은 내일의 증거가 됩니다. 정원은 내일이 오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고 답했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주하늘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서 있겠다. 저 사람이 흔들릴 때 잡아줄 위치에. 하늘은 자신의 마음이 보호인지 애정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는데요. 확실한 건 포기하지 않겠다는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노민구와 박경신은 서로 다른 방에서 서로 다른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노민구는 살려면 웃기게 살든가 제대로 살든가라고 중얼거렸고 박경신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허리처럼 곧게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선택은 닮아 보였지만 끝내 다른 곳으로 향할 예감이 짙게 돌았습니다. 이날의 파장은 길게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정원은 이름을 당장 되돌리지 않았지만 더 이상 빌리지는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 말 한마디가 건양 내부의 기류를 바꾸기 시작했고 진태석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공난숙은 다음 수를 계산했고 한혜라는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영채는 다음 용기를 찾으려 했고 주하늘은 다음 버팀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진세우는 다음 증거를 책상 서랍 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고 그래서 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약속과 의심, 보호와 애정, 은폐와 고백이 서로의 이름을 바꾸는 순간을 향해 조금 더 다가갈 예정입니다. 그때 누가 먼저 자신의 이름을 부를지, 누가 마지막으로 타인의 이름을 내려놓을지 이제 곧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